자는 하나의 반도체에서는 가지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타입과 N타입을 접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실리콘이나 하나의 제로에다가 도핑을 다르게 해갖고 하나는 P타입으로 만들고 하나는 N타입으로 만들어서 접합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뭐 메탈하고 세미컨덕터하고 접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밴드갭이 서로 다른,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은, 이와 같은 밴드갭이 서로 다른 어떤 두 물질을 갖다가 접합을 하고 하는 경우. 그래서 접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심플한 게 일단은 단일 물질, 즉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도핑을 다르게 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하고 N타입 세미컨덕터를 갖다가 접합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싱글 크리스탈이 있는데, 실리콘이라는 싱글 크리스탈인데 어떤 경계면의 왼쪽에 NA를 도핑하고, 여기는 NA를 도핑, 그 다음에 여기는 ND를 도핑, P가 하나가. 그래서 여기는 P타입을 만들고 여기는 N타입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PN 정션인데, 요건 플로가 붙이는 게 아니고 P타입 만들고 N타입 만들어서 플로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싱글 크리스탈에 여기만 요 영역에만 NA를 도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는 ND만 도핑하는데, 이게 도핑을 하다 보니까 유니폼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P타입은 유니폼하게 NA만큼 도핑되어 있고 N타입은 유니폼하게 ND만큼 도핑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유니폼하게 도핑되어 있다. 그러니까 P 영역은 전 영역에 걸쳐서 NA만큼 도핑되어 있고 N 영역은 전 영역을 통해서 ND만큼 도핑되어 있다. 그러면은 P 영역하고 N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은 여기는 P 영역이니까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근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 영역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물질을 붙이면 왜 된다 그랬어요? 페르미 레벨을 설명할 때 했는데 두 물질을 붙이면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도록 전자와 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둘을 딱 붙이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P타입이니까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여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모양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접합이 있으면 접합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는 P 영역이고 N 영역이고, 접합 부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는 NA 도핑 P타입에서는 홀이 풍부하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홀이 많고 여기는 홀이 적으니까 홀이 많은 데서 홀 적은 대로 홀 디퓨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홀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홀들이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N 영역에 풍부한 일렉트론이 P 영역으로 역시 일렉트론이 디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넘어온 일렉트론은 홀하고 결합될 거고,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넘어온 홀들도 그 풍부한 전자하고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남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하고 넘어온 홀하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났고, 또는 일렉트론이 넘어가든지 가면은 도너 이온들만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너 이온 옆에, 도너가 이렇게 도너 이온입니다. 도너 이온 옆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중성으로 있다가 전자를 가버린 거죠. 전자를 가버렸으니까 도너 이온만 딱 나타나는 거죠. 플러스 이온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억셉트 이온하고 홀하고 같이 있어가 중성이 됐는데 홀이 가버렸으니까 억셉트 이온만 딱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이온이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이온과 여기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여기 캐리어가
홀은 이런 식으로 홀 드리프트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렉트론 드리프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드가 없을 때는 플러스 이온도 없고 마이너스 이온도 없을 때는 홀만 생각하겠어요. 일렉트론 좀 더. 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가면 갈수록 이 플러스 이온들이 자꾸 생깁니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들이. 그러니까 이쪽에는 홀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고 이쪽에는 홀이 넘어가서 거기 있는 일렉트론하고 리콤비네이션 돼서 없어졌으니까 일렉트론도 같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이온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은 이와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면은 홀 드리프트가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홀 디퓨전이 일어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홀 드리프트가 일어나려고 할 힘이 생긴다고. 그럼 계속해서 드리프트 힘이, 디퓨전 힘이 드리프트 힘보다 크면 계속해서 디퓨전이 일어날 거고, 드리프트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플러스 이온들이 점점 늘어나고 마이너스 이온도 늘어나니까 드리프트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힘도 증가한다고. 그래서 디퓨전과 드리프트 힘이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 상태로 가면은 홀이나 일렉트론은 이동이 없어요. 더 이상 홀도 넘어가지 않고 일렉트론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디퓨전에 가려는 힘과 드리프트에서 가지 말라는 힘이 둘이가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PN 다이오드에 이게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요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이차도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은 전자로 봐서 플러스 Q로 볼까요? 플러스 Q로 봤을 때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은 플러스 Q의 힘은 이렇게 방향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힘이 왼쪽으로 가는 힘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이온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 이온의 위치 에너지가 다르죠.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외부에서 일을 줘야 돼요. 체리한테. 힘이 일로 왔는데 이 캐리어를 일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만 옵니다. 그렇죠? 자, 물체를 보라고. 물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건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위가 에너지가 높고 밑에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위치 에너지 차.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높아.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전압이죠. 전압이 위치 에너지 차니까. 단지 여기다가 Q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냥 V를 하면 포텐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 영역이 이 플러스 이온이 끝나는 이 포인트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끝나는 이 포인트 두 개 차에 전이차 V 감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원을 정리하겠어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사이에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프레션 리전 또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요 안에는 캐리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 일렉트론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은 플러스 이온으로 끌려가 버려. 그렇죠? 필드가 있으니까. 여기는 홀이 있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공핍층 내에서는 캐리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공핍층이 되고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되는데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공핍층. 디프레션 리전이라고 많이 씁니다. 캐리어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완전 제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거의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생성되는 캐리어가 이동하는 캐리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발생했다. 그러면은 끌려갈 동안은 시간 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자는 있을지 몰라도 상존하는 전자는 없다. 정의를 이게 P 여기에 좌표가 X 좌표입니다. 이게 P 영역이고 여기 X N 영역이면 요 중간에 있는 요 타임을 우리는 제로라고 좌표를 두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생기는 이 공기입장의 끝부분 이 좌표를 갖다가 마이너스 XP0 이 좌표를 XN0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 XN0하고 XP0 요 사이에 전이차가 V 감마만큼 생성된다. 방금 왜 생성된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V 감마를 갖다가 우리는 빌트인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값을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자나 홀 봐도 좋고 전자를 봐도 좋고 이동이 없다 그랬으니까 홀에 의한 전류도 제로고 전자에 대해서 이동도 없으니까 전자에 대한 전류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JP도 제로고 JN도 제로예요. 그래서 JP를 구해보면은 드리프트 커런트가 Q, UP, PX의 일렉트릭 필드 EX 플러스 마이너스 Q의 DP의 라운드 DX분의 DPX가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퓨전 커런트 플러스 드리프트 커런트의 합이 제로가 된다. 홀의 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부터 유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QQ 없어지고 UP, PX, EX, DP, DX분의 DPX. 그래서 UPX 1로 오고 DP는 1로 오면 DP분의 UP, EX, PX분의 1에 DX분의 DPX. 이걸 갖다 양쪽에 마이너스 XP0로부터 XN까지 적분을 해. 그러면은 DP분의 UP는 앞으로 나올 거고요. 상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XP0에서 XN0까지 EX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DX분의 DVX입니다. 포텐셜을 미분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돼. 자, 일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X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와서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전위가 낮습니다.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식.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포텐셜이 높고 여기가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이 VX는 V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V가 감소하는 쪽이니까 미분하면 음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VX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면은 VX의 미분치는 네거티브라고. 근데 EX는 양의 값이거든. X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인데 얘는 음이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EX는 DX분의 DVX의 부호반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EX니까 마이너스 DX분의 DVX의 DX 인테그랄 마이너스 XP0부터 XN0까지 PX분의 1에 DX분의 DPX DX. 자, 요건 미분하면 왜 돼요? 적분하면. 미분했는 함수를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VX가 되죠. 그쵸?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DX분의 DVX, VX를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VX가 나오지. 마이너스 DP분의 UP 곱하기 VX에 X가 마이너스 P0로부터 XN0까지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미분한 값을 갖다가 px를 나눠. 그럼 이거는 로그 ln px를 갖다가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적분하는 거니까 ln px가 됩니다. x 이꼬르 마이너스 x p0부터 x n0까지. 그럼 요거 돼요. 마이너스 dp분의 up의 v x n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x p0 는 ln의 px xn0에서의 홀로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x p0 x의 농도를 빼주면 됩니다. xn0 잡으면 px는 xn0에서의 홀 농도 x 마이너스 x p0를 열면 x 이퀄 마이너스 x p0에서의 홀 농도를 구하면 돼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에서 up분의 dp는 um분의 dl 해서 dt가 됐습니다. 그렇죠? q분의 kt. 여기에 여기로 넘어가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n0에서 x 마이너스 x p0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에서 요 전압 빼주면 v 감마만큼 들린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v 감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vt분의 1의 v 감마는 ln에 자 xn0에서의 홀 농도는 xn0 어디 있습니까? n 영역이죠. n 영역에서의 홀 농도는 nd분의 ni 자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nd분의 ni 자승 마이너스 ln x 이꼴 마이너스 x p0에서의 홀 농도예요. 마이너스 x p0는 어디예요? p 영역이죠. p 영역에서의 홀 농도는 바로 na입니다. 따라서 ln에 na 곱하기 nd분의 ni 자승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띄면 높은 바뀌는 거고 vt가 1로 가는 거니까 v 감마는 vt의 ln에 ni의 자승분의 nand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 영역에 도핑된 na 값과 n 영역에서 도핑된 nd 값을 알면은 얼마만한 크기의 빌트인 볼테이지가 발생하는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죠? 자, JN 이꼬르 제로라는 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똑같은 걸 얻습니다. 이것도 출발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어블리 얘가 되겠죠. 얘를 써서 VT라는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지금 쓰기는 좀 그런데 이 모양은 지금 뭐 낮은 걸 이용한 건데 하여튼 따면은 여기가 EF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EF가 여기 있고 EF가 여기 있죠. EFI, EF를 있다. 자, 요 영역에서 EFI하고 EF의 차가 왜 됩니까? 자, 여기 들어있는 페르미 레벨이 요 밑에 있으니까 NA, 즉 P0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쪽 영역이에요. X가 마이너스 X P0보다 적은 영역에서 좀 요 사이에는 모양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요 영역이 여기 마이너스 X P0예요. 여기 X N0고 그래서 X P0보다 적다면 홀의 농도는 페르미 레벨 진성 반도체하고 관계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농도 X가 XN0보다 크면 N타입이니까 N0인 ND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역시 EF-EFI가 됩니다. 여기 N이라고 두고요.
IP, 요거는 IN. 그냥 같지가 않아. 여기가 IP, 여기가 IN.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걸 갖다가 EFP라고 두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는 EFN이라고 두겠어. 그럼 어디 돼요? 여기에 EF-EFI는 EFN이니까 분자가 EFN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EF-EFIP가 틀렸죠? 그러면 반대로 돼야 돼. IP-EF가 돼야 돼.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P가 돼. 자, 여기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차가 생긴 거죠. 전체 에너지대가 여기는 높고 에너지가 낮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요 연장선상에 있는 요 전자하고 요 전자 비교해 보면 요 점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보다는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은 누구에 의한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자에 의한 에너지예요. 왜 그래요? 이 에너지 밴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K 다이그램에서 나왔잖아. 3장에. 이 K 다이그램을 그리기 전에 방정식이 뭡니까? 기억 안 나요? 3에서? 이렇게 웨어이 생겼을 때 여기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전자가 움직이는, 전자 웨이브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에 대한 에너지지, 그거는. 그러니까 전자가 높은 에너지고 여기 낮은 에너지는 전위를 보면은 누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네, 전자는 네거티브 차지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전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전위보다는 이 점의 전위가 높다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를 보면은 얘가 낮고 얘가 높지만은, 그러니까 전위차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N 영역이 플러스고 P 영역이 마이너스로 V 감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요점에 있는 전자와 요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차가 Q, V 감마만한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요 사이에 전위차가 V 감마니까. 그래서 요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QV 감마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요 모양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요 간격도 역시 QV 감마입니다. 그것이 EFP 플러스 EF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감마는 EFN 플러스 EFP. 자, EFN은 여기서 나오고, 요거는 EFP에서 나오고, 여기는 어디가 붙나? 사라졌네. NB가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N. 그래서 EFN은 여기 있는 뭐하고 KT의 LN에 NI분의 NB 플러스 여기서 NA는 EFP는 여기 넘어가니까 KT의 LN에 NI분의 NA 따라서 KT의 LN에 NI 자성분의 NA, NB가 따라서 V 감마는 Q만 1로 넘어오면 되죠. 그쵸? 그래서 V 감마는 Q분의 KT의 LN에 NI 자성분의 NA, NB. 그래서 아까 구한 거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자, 우리는 이제 제로 바이어스 전압을 가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P 영역과 N 영역에 숏서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가 V 감마라는 전압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무 설명 없으면 KVL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볼트 메탈을 딱 해가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PN 다이오드에 양쪽에 전압이 0.6V가 나오더라, 이론상. 그러니까 그 전압을 측정하려고 측정기를 갖다 댔어. 얼마 나올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 저항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죠.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PN 다이오드 자체에서 에너지 생길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요 전압이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커버를 해줬을 거라고, 저 V 감마를. V 감마가 왜 생겼나 원인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을 접합을 하니까 페르미 레벨이 같아짐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두 물질이 똑같은 페르미 레벨을 갖고 있으면 붙이마야 안 변해. 그냥 똑같아. 그런데 페르미 레벨이 서로 다르거든.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으니까 붙이니까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돼. 천자와 콜들이. 그러니까 공피성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차가 발생했으니까 서로 다른 페르미 위치가 다른 두 물질을 붙이면 포텐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뭡니까?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금속을 달아. 금속이 없으면 전극을 못 끄집으면 될 거니까 P 영역에다가 전극을 만들어야 돼. 붙여놔야 된다고. 그러면은 메탈하고 세미컨덕터는 페르미 레벨이 서로 달라. 나중에 부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이차가 발생을 합니다. V1 많아져라.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N타입 실리콘하고 메탈하고 연결됐으니까 여기도 전압이 V2가 나타나요. 그래서 V1, V 감마, V2를 더하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으로 보면 V1 마이너스 V 감마 플러스 V2는 제로가 되는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 따라서 V1하고 V2를 더하면 V 감마가 되는, 즉 여기에 있는 메탈하고 걸리는 전압하고 이쪽에 있는 메탈하고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빌트인 볼테이지 V 감마하고 같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는 전자나 홀이 움직이는데 방해를 해요. 전이차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이만큼 높이의 장벽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지나갈 수 있어. 여기 있는 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면 그냥 뭔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장벽은 있지만은 장벽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 그러니까 장벽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건 터널링으로 해서 탁 가버려.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이 도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 하여튼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이장벽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장감만 다시 비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잘 흐르고 왔다 갔다 잘 흐르면서 두 점 사이에 전이차만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숏서킷을 만들면 순수하게 요 전압하고 요 전압 합이 V 감마만한 전압이 생긴다. 그럼 V 감마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려고요.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거리 X에 따라서 차지 덴시티를 보겠어요. Q
Na 로 X라고. 자, 이쪽에 P 영역에서는 유니폼하게 억셉트 이온들이 도핑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억셉트 데시티가 똑같다는 거죠. 그쵸?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들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어. 거리 X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 X P0까지 요만한 양의 마이너스 값이 형성이 돼.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Q의 NA만한 크기의 차지가 일정 거리 마이너스 X P0까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 그 이후로는 차지가 없어요. 그쵸? 중성이 돼 있으니까. 공피점 내에서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지 공피점 밖에서는 차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만 X P0에서 제로까지만 마이너스 Q NA만한 차지 데시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양의 영역에서는 오분의 N 영역이에요. N 영역에서 요소까지는 플러스 이온들이 존재해요. 이것도 유니폼하게 형성이 돼 있어. Q, N이만한 크기의 차지 덴시티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족돼야 하는 만족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라지는 홀하고 여기서 사라지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둘이가 만나서 리콤비네이션 대가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다른 뭐가 돼요? 남아있는 전자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이 없어진 거하고 전자가 없어지는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요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이온의 차지 Q Na 곱하기 X P0하고 Q NB의 X N0가 같아야 돼. 뭐 QQ 없어지니까. 그래서 Na 곱하기 X P0 NB 곱하기 X N0로 시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 NB를 10의 13성, NA를 10의 15성. 그러면 X P0 대 X N0의 B는 얼마가 될까? 이건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거식이 이러면 돼요, 그냥. 그게 13성, 이게 13성, 15성. 그럼 X P0가 X N0보다 100분의 1로 줄죠, 그렇죠? 그래서 100대 1, 1대 10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핑이 적은 쪽이 디퓨전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 EX가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EX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X P0보다 적을 때 EX는 어떻게 돼요? 이쪽 영역이 여기 있어. 여기서 차지를 딱 갖다 놨어. 이 차지에 가해지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차지가 딱 있는데 힘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쿨럼 포스고 그것이 Q 곱하기 E가 되잖아.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차지를 놔두면 힘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딱 놓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하고는 미는 힘이 일로 힘이 가해지겠죠. 그렇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 플러스 이온드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또 받아. 근데 일로 받는 힘하고 일로 받는 힘이 같습니다. 왜? 마이너스 이온의 수와 플러스 이온의 수가 같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중성으로 보여.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플러스 이온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 있어. 그럼 전자가 여기 있으면 힘을 받어야 돼, 이거는. 네. 얘하고는 이런 힘이 받고 얘하고는 이런 힘을 받는데 요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요거의 합성은 그만한 힘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체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요.
이런 입체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P형이고 여기가 N형이야. 그러면 유니폼하게 분포됐다는 것은 Y방향과 T방향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지 X방향으로 갔을 때 이 접합면에서 좌우로 바뀌는 거지. Y방향으로 움직이나 T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아무도 안 만나. 그렇죠? P형은 영원히 P형이고 N형은 영원히 N형이야. 즉 Y방향과 T방향은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X가 생기더라도 이 일렉트릭 필드가 Y방향과 T방향은 없죠. X방향으로만 생기지.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떤 일렉트릭이 X방향은 이 방향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이온하고 플러스 이온이 같은 X격수가 있으니까 필드를 못 느껴. 즉 E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로 X가 XN0보다 크면 역시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가 됩니다. 이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다 보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수가 같기 때문에 차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너스 X P0에서 X가 제로 사이에 P 영역이죠. P 영역에서 느끼는 차지는 이때 차지 데시티는 로 X가 마이너스 Q의 NA만한 크기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x분의 파생 방식 보면은 dx는 이프silon분의 로가 됩니다. 즉 이프silon분의 마이너스 qna가 된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 E를 갖다가 미분하면은 차지 덴시티에다가 유전율을 나누면 돼. 여기 파생 방식입니다. 전자이야기에서 만들어지나요? 거기 요로 x가 요문 거니까 요거 미분했을 때 얘니까 적분하면 돼요. 이 x는 마이너스 이프silon분의 q nax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x p0에서 그러면은 이프silon분의 q NA의 X P0 플러스 C는 제로라 된다 그랬죠? 네, 어떤 거 없시다. 제로 되니까 C 값은 왜 돼요? 마이너스 이프silon분의 Q NA가 됩니다. X P0.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요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 EX는 마이너스 이프silon S분의 Q NA의 X 플러스 X P0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제로일 때 값은 여기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이프silon s분의 q na의 x p0만을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x가 제로보다 xn0 사이 dx분의 d, ex는 어머니는 이 영역에서 차지 덴시티가 qnd라고 했으니까 이프silon s분의 qnd 이렇게 합니다. 어떤 플러스 그렇죠? 아까 이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ex는 이프silon s분의 qnd의 x 플러스 c x 대신에 xn0를 넣으면 이 x는 제로라 그랬으니까 기억해. 잡아요. 그러면은
이치론 X의 QNA의 XN0 플러스 C는 제로가 돼야 되니까 C는 이치론 S분의 QNA의 XN0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이 자리 이어서 문제를 풀면 이 X는 이치론 S분의 QND의 X 마이너스 XN0 이렇게. 그러면은 또 그리면 여기가 XN0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요 점에서 X 이퀄 제로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불연속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그 불연속이라면 일렉트릭 필드가 불연속이 되려 그러면요, 그 포인트에서 차지가 무한대로 있어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죠. 자, 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떨어졌다는 것은 미분치를 하면 무한대가 되죠. 맞아요? 불연속 점에서 미분치는 무한대가 돼요. 미분치가 무한대가 되려고 그러면 차지 데시티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점에서 차지가 쫙 무한대로 존재해야만이 거기에 불연속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차지 데시티가 여기서 무한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극성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직선에 의해서 요 좌표값을 구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x 대신에 제로 잡으면 마이너스 이치론 S분의 QND의 XN0가 됩니다. 아까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 그랬죠. 그죠? NA XP0하고 ND XN0 같다 그랬잖아. 그게 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포텐셜을 그리겠습니다. 포텐셜을 그릴 때는 어느 한 점을 기준점으로 정해야 돼. 왜냐하면 전이차라는 것은 항상 상대값이니까. 그래서 가정 두 개를 XV에 마이너스 XP0에서의 값을 제로라고 두 개 레퍼런스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X가 XP0보다 적으면 이 영역에서는 포텐셜 V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텐셜을 갖다가 EX가 어디 됐습니까? 마이너스 DX분의 DVX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썼잖아. 포텐셜을 미분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데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XP0에서 X가 XN0, 제로까지. 이거는 이것도 좋죠. 그러면 마이너스 dx분의 dex가 vx가 아까 요 영역에서 ex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치론 s분의 q의 na의 x 플러스 xp0. 그러면 이걸 한번 적분하면은 vx가 되는데 vx는 요 부호가 없어지고요. 2 이치론 s분의 q nd에 이치론 s에 2분의 1 x의 자석 플러스 xp0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을 거예요. c'이라서 닦은 c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v에 마이너스 xp0를요. 여기에 마이너스 xp0였고 여기 마이너스 xp0였면은 마이너스 xp0의 자석 플러스 2분의 1 xp0의 자석이니까 요 안에 끼 마이너스 2분의 1 xp0의 자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곱하면 c' 되는 거니까 이치론 s분의 2분의 1
Q, ND의 X, P0의 자성 마이너스 플러스 C가 아까 제로라고 뒀잖아, 그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었네. 그래서 C는 얘의 부호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Vx가 이 이프실론 S분의 Q, NA의 2분의 1 X 자성 플러스 X P0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프실론 S분의 Q, NA의 X P0의 자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C를 구해가 대입하면 여기 자, 요 자리 이러면 C 프라임. 자, 그러면은 이 입실론 S분의 QND를 단칸에 이 입실론 S분의 QNA를 묶어내면은 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X 자성 플러스 2배의 X P0 X 플러스 마이너스 틀렸죠. 여기 아까 마이너스가 빠졌어. 왜냐하면은 요 괄호 안에 있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빠졌어. 그래서 넘어가 플러스가 돼. 그래서 플러스 X P0의 자성은 이 입실론 S분의 Q, NA의 X 플러스 X P0의 자성이 됩니다. 자, 요거 그래프는 x 이꼴 마이너스 x p0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위,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꼭지점 마이너스 x p0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반만 이렇게 그려주네. 제로까지. x 대신에 제로 잡으려면 요 크기가 이 입실론 s분의 q na의 x p0의 자성입니다. 요 높이가 요 좌표가 그 다음에 제로에서 x가 어머니는 xn제로까지 이 x는 즉 마이너스 dx분의 dvx는 양의 영역이니까 입실론 s분의 qnd의 x 마이너스 xn0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제로에서 xn0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vx의 미분치는 dx분의 dvx는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nd의 x 마이너스 xn0 따라서 vx는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nd의 2분의 1 x 자성 마이너스 xn0 곱하기 x 플러스 적분상수 c 프라임. 자, x 대신 잡아요, 제로를. 자, x 이꼴 제로에서 vx는 연속이 돼야 돼요. vx의 미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vx가 불연속이다. 그럼 뭐 돼요? 불연속이니까 미분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무한대가 되려면 뭐 돼요? 차지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어야 되고 v0 잡으면 여기서 제로 잡는 값이나 여기서 제로 잡는 값이 같아야 되니까 아까 저 잡은 제로 잡았으니까 이 입실론 s분의 q na의 x p0의 자성은 여기다 제로를 잡으면 다 없어지니까 c 프라임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c 프라임 대신 얘를 잡으려면 vx는 입실론 s분의 q nd의 2분의 1 x 자성 마이너스 xn0 곱하기 x 플러스 이 입실론 s분의 qna의 x p0의 자성.
자, 여기다가 완전 제곱을 넣기 위해서 플러스 xn0, 2분의 1 xn0의 자성을 곱해, 더해줘. 그럼 나 빼줘. 그러면 원래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vx가 어디 되느냐 하면은 vx는 마이너스 2 epsilon s분의 q nd의 자,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요. 그럼 x 자성 마이너스 2배의 xn0 x 여기 2분의 1 나왔으니까 플러스 xn0 제곱이니까 여기까지는 x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n0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빼주는 건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럼 얘 곱하기 얘가 밖으로 나오면은 2 epsilon s q nd의 xn0의 자성이 남습니다. 플러스 얘를 또 써야 되죠. 자,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xn0에서 역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vx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 높이는 2분의 2 epsilon s분의 q nd의 xn0의 자성 플러스 na의 xp0의 자성 얘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메탈로부터 전자가 있으면 워크 펑션을 써서 진공중으로 끄집어내면 그 전자는 전이차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렇죠? 포텐셜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이 상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V가 제로라는 의미는 뭡니까? 원자핵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 전자라는 뜻이야. 밖에 나오면. 그러면 백큐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이온을 가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 전압을 가해서 그러면은 진공 상태의 이 레벨이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A 포인트보다 B 포인트의 VS만큼 전압을 높게 가해서 그러면은 요 B점도 역시 진공 상태에 있는 전자입니다. B점에 있는 진공 상태의 전자하고 A점에 있는 진공 상태의 전자가 위치 에너지가 달라. 왜? 두 개 사이에 VS와는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건 이 VX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P타입과 N타입의 VX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저거의 반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백큐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백큐 레벨이 저렇게 일자였는데 이제는 이만한 전압이 자동적으로 가해져서 PN 다이오드예요. 그러면 백큐 레벨이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 요 사이에서 이 그림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XP0, 여기 XN0 되는 포인트에 백큐 레벨이 이와 같이 돼서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의 위치의 차가 달라진다는 거지. 자, 반도체 내에 있는 거하고 진공 중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개념, 다른데 어떻게 같이 썼냐는데 지금은 위치적으로 진공이 있냐 반도체 내자가 아니고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그 포인트, 반도체 내에 들어있는 그 포인트의 진공 레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P 영역이고 여기 N 영역이면 N 영역에 있는 전자가 진공중에 가려고 하면 요 위치로 가면 돼. 그럼 진공중에 즉 다시 말해서 원자핵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 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가 P 영역으로 오면 이만한 에너지를 가져야 거죠. 왜? 요 포텐셜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N형보다는 P 영역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전자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는 포텐셜이고, 여기에다가 전자의 차지 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백큐 레벨에.
그러면 컨덕션 밴드도 이 모양하고 밸런스 밴드도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백큐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거리하고 백큐ම් 레벨에서 밸런스 밴드 거리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건 백큐ම් 내려가면 같이 따라 내려가야 돼. 만약에 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백큐음은 내려오는데 여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워크 펑션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워크 펑션이라는 게 뭡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완전히 이탈돼가 밖으로 나오는 구속되지 않는 전자로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거기 백큐ම් 레벨까지 가는 높이야. 근데 거기 자꾸 내려오면 뭐 돼요? 그냥 반도체 내에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다 가버리니까 백큐ම් 레벨로. 그래서 백큐ම් 레벨이 내려가면 컨덕션 밴드 따라서 내려가줘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모양대로 컨덕션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밸런스 밴드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책에서는 이제 백큐ම් 레벨을 그리지가 않아. 그래서 컨덕션 밴드가 있으면 여기 정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만들어지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EC, 여기에 EV. 그래서 여기서까지 높이가 밖에는 V 감마라 그랬는데 그것이 값이 바로 요 값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Q, V 감마는 Q 곱하기 2 이프실론 S분의 Q의 NA의 XP0의 자성 플러스 ND의 XN0의 자성. 포텐셜을 구해보니까 요 위치가 요만한 크기가 됐고, 아까 PN 다이오드 다이렉트로 빌딩 볼테이지를 구하니까 V 감마가 됐고, 그죠? 그래서 V 감마는 얘하고 같아야 된다. 네, 떨어지는 양이니까. 따라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 2 이프실론 S분의 Q의 ND의 XN0의 자성 플러스 NA의 XP0의 자성은 V 감마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D의 XN0는 NA의 XP0, 아까 쓰는 공식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N0와 XP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핑 NA만큼 했고, 여기 도핑 ND만큼을 했을 때 디프레션이죠. P 영역으로 얼마만큼 확장되고 N 영역으로 얼마만큼 확장되는지를 수식적으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식을 이용하면. 빌딩 볼테이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NA가 얼마, ND가 얼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A하고 ND만 결정되면 V 감마 결정되고 XN0, XP0까지 다 결정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NAXP0, NA를 하나 곱해. 그러면은 2배 이프실론 S의 Q의 NA, ND, XN0의 자성 플러스 NA의 자성이 XP0의 자성이 되는데 NA, XP0는 ND, XN0니까 ND의 자성에 XN0의 자성이다. 그래서 이 이프실론 S분의 Q의 ND를 끄집어내. 그러면은 NA 플러스 ND의 XN0의 자성이 됩니다. 그렇죠? 넌 이 식에서 뭐를 곱했다고 할게? NA를 하나 곱했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NA 곱해야 돼. NA V 감마. 따라서 XN0는 루트예요. 음은 될 수가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 얘를 Q ND분의 2배 이프실론 S, 여기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는 분자죠. NA 플러스 ND분의 NA V 감마.
똑같은 방법으로 x P제를 구하면요. x N제로에다가 NA 곱하기 NA분의 ND, ND x N제로예요. 그럼 루트에 NA, ND를 곱해 들어가. 그럼 NA 자성이 있으니까 NA하고 없어지니까 Q, NA가 되고요. 2의 입시론 S. ND 자성이 들어가면은 요거하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가 남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디퓨전 디처 폭을 우리는 W라고 둡니다. 그러니까 봉피청의 두께. W는 XN0 플러스 XP0는 루트에 야하고 더해. 그럼 또에 얘 Q분의 2 입실론 S를 그냥 쓰고, 자, NAND 같이 있고요. 곱하기 여기 V 감마가 둘 다 여기 V 감마 빠졌네. V 감마 같이 있고 밖으로 나오는 거 왜요? 루트 NA분의 ND 플러스 루트 ND분의 NA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있는 ND분의 NA는 여기 루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NA분의 ND 루트가 있는 그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리니어로. 안에 들어가서 더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통분하면 루트 NAND 분의 루트 ND의 자성 플러스 루트 NA의 자성. 따라서 루트 요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NAND 분의 NA 플러스 ND입니다. 요걸 이제 루트 안으로 들어가. W는 루트, 전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고 얘는 루트가 없으면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Q에 2배의 입실론 S에 NA 플러스 ND분의 1 V 감마 곱하기 NA, ND 분의 NA 플러스 ND의 자성. 그래서 자성하고 얘하고 없어요. 루트 Q에 NAND 분의 2배의 입실론 S의 V 감마의 NA 플러스 ND. 이것이 W의 값이 된다.